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영상에서 위도와 지역 차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위도, 경도라는 개념을 배웠다라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위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라는 것은요, 어떤 지역, 어떤 위치가 적도와 지구 중심 사이에서 이루는 각도를 정확하게 우리 위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지구를 아래 위로 잘랐을 때 지구를 선생님이 이렇게 4분의 1만큼 이렇게 잘랐어요. 자, A라는 곳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선생님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렇게 있는 요 일직선으로 요렇게 있는 잘 안 보이네요. 선생님이 그러면 요걸로 주황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적도와 여기 있는 지구 중심과 한번 선을 그어봤어요. 적도와 지구 중심 그리고 요렇게 여기 있는 여기를 적도거든요. 적도와 지구 중심 사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어보니까 무엇이 나오더라? 각도가 나오더라. 이 각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위도라고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위도라는 것은요, 지구를 아래 위로 봤을 때요, 아래 위로 봤을 때 적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적도와 지구 중심 사이에서 이루고 있는 각도를 우리 위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도들이 있을 때 같은 위도가 나타나는 지점, 이렇게 같은 위도가 나타나는 지점이 이렇게 옆으로 있겠죠? 이렇게 옆으로 같은 위도가 나타나는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이렇게 같은 위도가 나타나는 곳을 이은 선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우리가 보시면 가로선이 나타나는데요. 지도선에서 나타나는 가로선이 바로 위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도 우리 꼭 좀 알아두어야 돼요. 위선이라는 것은 동일한 위도가 나타나는 지점을 가로 방향으로 이은 거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금 안 보이네요. 지도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가로선은 어떤 개념이다? 동일한 위도가 나타나는 곳을 한 가로로 일직선으로 이은 선이구나. 우리 그 선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위선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도가 지구 중심과 각도를 재야 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 기준점을 적도라고 부릅니다. 적도는 남북이 위도 0도고요. 얘 왜 0도냐? 지구 중심과 적도 사이에 일직선을 이루기 때문에 각도가 없다. 그래서 남북이 0도의 지점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적도라고 부르고요. 얘는 적도라는 곳은 지구 중심과 어떤 상태다? 일직선인 상태라는 거. 그러면 적도에서 그대로 들어간 무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지구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 중심을 중심으로요,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지구를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구를 아래 위로 반으로 잘랐어요. 선생님이 아래 위로 반으로 잘랐는데 지금 중간에 지구를 이렇게 딱 아래 위로 딱 중간인 지점을 이렇게 딱 이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딱 중간인 지점을 우리 지구 중심이라고 보았을 때 지구 중심과 일직선을 이루는 이 지역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적도라고 부른다 했으니 얘는 위도 몇 도? 위도 0도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 지구를 중심으로 적도의 위쪽과 적도의 아래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적도의 위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반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적도의 위쪽을 뭐라고 부른다요? 북쪽의 원을 반으로 나눴다. 북반구라고 부르고요. 이 지역의 위도를 부를 때는 북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적도의 아래쪽은 어떻게 된다? 적도의 아래쪽은
그렇죠. 남쪽에 남자를 써서 그거 원을 반으로 나눴다 해가지고 남반구라고 부릅니다. 남반구라고 부르고 이 지역의 위도를 표현할 때는 남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의 위쪽은 북반구, 적도의 아래쪽은 남반구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된 거 위도, 위선, 적도, 북반구, 남반구의 개념은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구 중심 있어요, 얘들아. 지구 중심 있고 지구 중심과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표에서 일직선을 이렇게 하는 거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위도 0도 적도라고 부르죠. 근데 선생님이 북극은 과연 지구 중심과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바로 북극에서 지구 중심으로 선을 하나 긋고 적도에서 지구 중심에 선을 껐을 때 이렇게 각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각이 나오죠. 이 각이 몇 도? 그렇죠. 90도 수직을 이루네요. 그래서 북극은 위도 90도다 라는 거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적도라고 했죠. 적도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평행한 위도 0도 지점이 나타나겠죠.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했다? 선으로 끌 수가 있다. 우리 이 선을 뭐라고 부르자? 그렇죠. 바로 위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선이 있고요. 요거를 지금 위도 0도 선이니까 적도라고 불러요. 자, 요런 것들 다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 요런 것들을 다 위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적도의 위쪽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르고 북반구라고 부르고 이때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 북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도의 아래쪽을 뭐라고 부르고요? 남반구라고 부르고 이때 여기에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남위라고 부른다 라는 거 우리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위도 0도선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위도 0도선에 이렇게 위도 0도선에 평행한 가로선을 우리 뭐라고 부르고 적도라고 부르고 이렇게 같은 위도를 가로로 이은 선을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위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들이 발생을 하기에 우리가 위도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도에 따르는 지역 차이를 보시면 첫 번째, 위도에 따라서는 기온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위도에 따라서는 무슨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 기온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거 꼭 좀 요 앞에 해야겠죠? 1번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는 태양 에너지는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다? 그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도가 특히 이런 아래 위로의 차이인 위도가 차이 남에 따라 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더운 기후, 어떤 곳은 추운 기후 요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적도 부근 아까 우리 위도 0도였죠. 이곳은요 햇빛이 수직에 가깝도록 들어온대요. 수직에 가깝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떠하다? 연중 기온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명할게요. 근데 극지방은요 햇빛이 지표에 비스듬히 도달합니다.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어떻게? 적도는 수직에 들어온다 했는데 극지방은 비스듬하게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낮더라. 왜? 비스듬히 들어와서
받아들이는 일정한 똑같은 면적의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춥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그림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요 적도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표면과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수직으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좁은 지역에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면적 똑같은 면적이 있는데 얘는 햇볕을 수직으로 받아들이니까 상대적으로 빛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여서 햇볕이 수직으로 들어와서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되어서 어떻게 하는데 이 지역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덥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극지방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극지방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스듬하게 지금 받아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얘보다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면적이 훨씬 더 크다란 거예요. 아까는 요만큼 네모만큼 받아들였다면 얘는 지금 같은 태양 에너지를 이만큼 땅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태양 에너지가 전등에 이거를 비춰보면요,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훨씬 더 적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지역은 추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넓은 지역으로 분산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지역은 똑같은 면적이더라도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적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날씨가 춥다. 우리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위도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게 바로 또 계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계절 차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왜 계절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발생 이유 중요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자전을 해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데 지구가 이렇게 서서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는 어떻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기울어진 채로 뱅글뱅글 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뱅글뱅글 돌아요. 기울어진 채. 그래서 무엇이 발생을 한다? 바로 이러한 계절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양 주위를 1년 동안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이것을 우리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우리 뒤에 그림이 나오지만 적도 지방은요, 연중 더운 날씨가 나타납니다. 1년 내도록 덥다는 얘기예요. 1년 내도록 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도록 추운 날씨가 나타난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변화가 뚜렷하냐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요게 또 중요해요.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계절은 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관찰할 수가 있어요. 기울어진 채 지금 돌고 있죠. 우리 얘를 뭐라 부른다고? 자전이라고 부른다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 기울어진 채 자전을 하고 있는데, 자, 하지는요, 북반구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는 여름,
계절이 반대로 했죠. 남반구는 겨울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적도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 전체가 이렇게 조금씩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구 전체가 조금씩 기울어져 있는데 얘가 자전축이에요.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면 북반구가 적도 위쪽을 우리 무슨 반구라고 부른다 해서 북반구라 했잖아요. 북반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태양 에너지의 양을 받아요. 태양 에너지를 많게 받지만 적도 아래쪽의 남반구는 어떻게 되더라?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날씨가 어떻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지 때는 북반구는 덥고 남반구는 추운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반대의 상황이 됐어요. 이제 동지 때는 북반구는 겨울이고요.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태양 에너지를 양을 보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요? 북반구는 받아들인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요. 하지만 지금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인 태양 에너지 양이 어떠하다? 많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북반구는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으니까 춥다. 남반구는 덥다. 요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기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적도 같은 경우 적도 주변은 봐봐. 적도 주변은 항상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덥고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를 받지만 겨울에는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어떨 때는 받고 어떤 때는 받지 않으니까 여기는 어떠하다? 춥더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지만 겨울에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적도, 중위도, 극지방을 비교하면 자 여름, 겨울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극지방 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다? 여름에는 그렇죠.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씨가 덥다. 근데 겨울에도 적도 지방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더라. 그래서 날씨가 덥더라. 그래서 적도는 그래서 우리 파악할 수 있는 거 1년 내도록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더라.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다?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날씨가 어때요? 덥죠. 하지만 겨울은 어떠하다? 그렇죠.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어떠하다? 춥더라. 그래서 무엇이 차이 난다? 계절의 차이가 중위도 지역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고 마지막 극지방을 보시면 여름에도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적어요. 춥죠. 근데 겨울에는 태양 에너지를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더 춥죠. 그래서 어떻게 돼? 1년 내도록 극지방 같은 경우는 추운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어서는 경도와 시간 차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셔서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